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4주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재 13장 공동체 삶과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혹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공적 영역을 침해하고 악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 시민의식의 결여 때문에 생기는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 곧 공동선을 저버린 결과 일어나는 불법적 행위들은 개인의 편의성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들로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침범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영역을 이용하는 공익 침해 행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민의식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죠. 시민성의 수준은 사회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성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성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은 시민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덕목이자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선을 구현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습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조직, 집단 혹은 직장, 지역사회, 국가 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또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행동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 내의 보편적 지식과 가치관, 그리고 집단 양심의 공유, 법과 규칙과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 정신, 공적인 영역을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의식,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을 위한 소통의식,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사적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이타적 행위, 이런 모든 것이 시민의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식 혹은 공공의식을 통해 소속된 공동체를 이상적 사회로 실현시켜 나가려는 목적의식도 포함합니다. 몇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비 때문에 비틀비틀하던 차가 전복돼 버립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출입문이 바닥에 깔려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들이 차 안에서 우는 것을 발견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구조를 시작합니다. 노란 차는 어린이 차는 이시게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차가 어린이들 있겠지만 그 생각뿐이 없고 예. 애들이 안전벨트를 매가지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나오니까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막 소리 질렀죠, 제가. 네. 용감한 시민들은 망치와 골프채 등을 가져와서 버스 뒷유리를 부수고 유치원생 21명 그리고 보육교사, 운전사를 차례로 구조해냈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까지 하고요. 또 갓길에 안전하게 옮겨놓고 사고 현장을 떠나서 나중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할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용감한 시민들 모두 11명인데요. 경찰의 이른바 부산 아재들 모두 찾아서 SNS를 통해서 오늘 찾았는데요. 오늘 감사장을 모두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부산 아재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곳은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구급차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모습인데요. 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길이 많이 막히고 있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임신 28주 된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차량 사이로 노란 헬멧을 쓴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실까? 이후 화면을 보시면요. 차문과 트렁크를 일일이 두드리면서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이고요. 또 알고 봤더니 구급대원들의 동료 소방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몸소 나서준 덕분에 임신부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지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생이 쓴 것인데요. 요즘 학교에서 이웃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 이웃은 힘들 때 서로 돕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며 좋은 이웃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끼리 다투는 일이 많은 요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곰내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린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맨 탓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차 안에 갇힌 아이들을 구해낸 빛나는 훈훈한 감동을 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또한 호흡곤란 산모가 탄 119 구급차가 차량 정체에 막히자 노란 헬멧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타나 소방차의 길을 터주려고 도로 위 차량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이웃은 힘들 때 서로 돕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배웠다며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감사한 뉴스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폭발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이 군포시 아파트 화재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침 현장에 있었던 사다리차 업체가 소방차가 도착하는 사이 주민 3명을 구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구했지만 더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는 아파트 12층.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여성 쪽으로 고가 사다리가 다가갑니다. 잠시 뒤 짐칸에 오른 여성이 불길과 연기를 피해 무사히 내려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마침 주차장에 있던 사다리차로 주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하는 한상훈 씨는 공사 자재를 올려주려고 기다리던 중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했습니다. 4번째 폭발 정도가 났었을 때 이제 밖으로 불이 막 뻗쳐서 나오는 그게 보였어요. 아주머니께서 베란다 쪽으로 이제 손 흔들면서 여기 사람 있다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고 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바닥으로 유리 조각과 잔해가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구한 뒤 15층에서도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사다리차 정상 작동 범위는 14층까지였지만 망가질 걸 각오하고 더 높였습니다. 그냥 망가지면 어차피 고치면 되니까 그냥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 그 생각으로 그냥 했죠. 덕분에 초등학생 2명도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다리차 기사님이 그 빌라 5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다리차로 구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만약에 이런 화재가 있으면은 나도 바로 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가지고. 손등이 까진 것도 모를 정도로 분주히 움직이며 3명을 구해냈지만 정작 한 씨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그냥 손짓만 하셨었으면은 제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15층까지 제가 뽑았던 상태여서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 구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거듭 죄송하고 마음 아프다는 29살 청년. 이런 화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뉴스는 얼마 전 있었던 소식입니다. 29살의 한상훈 씨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12층과 15층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는 아주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한상훈 씨는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급박한 순간에 이웃을 살리려고 용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인 한상훈 씨의 시민의식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이웃에서 더불어 살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시민의식이 이상적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살 수 없으며 엄밀히 인간 개인은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공동체의 간섭을 통해 고귀하고 자유로운 최상위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공동체 안에서의 분업 참여와 인간을 존엄하고 자유롭게 하려는 공동체의 간섭, 그 공동체에 소속된 각 개인의 적절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를 벗어나 있거나 격리된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도, 행복도, 생존도, 자아의 실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의 간섭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간섭하는 것은 그 개인의 존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개인 내면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할 때 이는 매우 긍정적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능적 욕구와 방임적 자유를 어느 한순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습관에 대한 인간의 중독 성향은 이런 자기 절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한 개인은 자기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유지와 보전 그리고 번영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각 개인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절한 간섭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 그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규범이나 법을 통해 이런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여 당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간섭을 통해 때론 개인의 자유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회적 간섭 이전에 각 개인이 최상의 시민의식을 가질 때 공동체는 가장 적절하게 작동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자율적인 분업과 적절한 수준의 희생과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또 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간섭이 개인의 자유와 균형과 긴장을 이루면서 각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모두 목적지가 다르고 다들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느 승객에게 예기치 못한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시민의식입니다. 성경책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요구할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무엇보다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의 작동 원리가 바로 희생적 사랑임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황금률이 있는데 이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타인에 대한 희생적 봉사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타인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희생과 겸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사람다운 사람의 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 수업 노트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학기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